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계속해서 줄줄 흐르는 하락 패턴으로 반등 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떤 매도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하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현재 국면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어떻게 어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8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반등세가 있었죠. 이때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원자력 관련 주식도 주도주군에 이렇게 속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도 같은 또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떤 성장 기대감,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 더해져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1차 이때 당시에도 추세 상승 진입한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치로 제시해드린 22,000원, 22,500원 달성하고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었는데, 이때 바로 대주주가 이렇게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블록들이 있었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발표와 함께 외국인이 계속 추세적으로 사들어오다가 매도세로 돌변했다. 여기에 첫 번째 어떤 내려가는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실망감을 더해져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중간에 어떤 지지할 만한 반등 포인트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별다른 반등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짧은 장중 반등으로 그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금 저점을 이탈했죠. 이 부분에서 거의 주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지금 공식화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외국인은 일찌감치 간파를 한 부분인지 강력한 매도세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태조 이방원이라는 컨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어떤 종합지수가 저점을 6월달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내려오더라도 어떤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 형태로 흐른다면 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전제가 깨졌죠. 이 저점을 강하게 이탈함으로 인해서 어떤 추세적 하락, 경기 하강 이쪽 어떤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새도 없이 그냥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주가를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한번 보시면 현재 시총은 9조를 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매출은 11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구조조정을 거치고 이제 깨어 나오려는 그런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좀 기운을 차리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정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이익 정상화, 그 다음에 어떤 재무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회사가 부채가 좀 그래도 상당폭 있다 이 포인트에서 현재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고금리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자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실제 남기는 순이익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어떤 착안해서 주가가 계속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현재 이쪽 고점 영역에선 38%
하락이라고 보시면, 일단 단기간에 빠진 폭 치고는 거의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탑 수준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일부 반발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일단 고점 대비 이번 코로나 저점, 팬데믹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의 어떤 하락률을 보시면, 현재 기준 53.7%죠. 이 부분은 역시나 여기서 이까지의 슈팅은 어떤 유동성, 랠리 이 부분에 근거해서 좀 슈팅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 영역이 아직 저점에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전체 국면이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국면이다 보니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타 대형주들은 사실 이 상승폭을 거의 다 지금 반납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위치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종합지수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일단 이게 왼쪽이 일봉 코스피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은 두산이겠죠. 그러면 여기 녹색 선이 5년 이동 평균입니다. 근데 두산은 5년 이평선이 주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지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시장과의 평균 대비 비교를 해본다면 이미 종합지수는 10년 이평선까지 깼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데, 그 부분과 비교한다면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조금 위치상으로 좀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어떤 주가가 높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에는 사실 지금 국면이 그런 과정이 아니죠. 어떤 디레버리징 멀티플이 축소되는 국면이고, 고금리 어떤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관점에서 어떤 현금 창출력이 좀 약한 두산 에너빌리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아직 주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평가 판단 기준은 경기 침체에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5년 이평선이 지나는 자리는 1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유동성에 더해져서 슈팅했던 이 부분의 출발점 바닥점을 비교한다면 역시나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점에서의 어떤 추세선을 이렇게 또 저점으로 채널을 하나 그어보면 이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일단 1차적으로 중간에 반등이 혹 있더라도 이 라인에선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후에 이게 뭐 다이렉트로 내려온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어떻게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데, 반등이 나왔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꺾일지, 아니면 여기 또 짧은 어떤 그런 반등다운 반등 없이 다시금 이렇게 계속 흐르는 형태로 갈지, 그 부분은 가봐야 아는 일이고, 일단은 목표치 자체로는 이 라인 12,000원 선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하락폭,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이탈한 이 부분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만원선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급작스러운 하락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떤 최대 악재라고 한다면 대주주의 어떤 매도, 이 부분은 강력한 매도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어떤 투자 명세에서도 나오죠. 그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기회를 줄 때마다 비중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어떤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에서 사실 태조 이방원 그 섹터 안에서도 사실 제일 먼저 꺾였죠. 그리고 대주주가 이런 매도하는 주식으로 장난치는 이런 띄워놓고 유증을 하고 띄워놓고 주식을 팔아먹고 이런 주식에 어떤 장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버티기에는 사실 좀 안정성이 과연 이게 나에게 이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기업인가에 대해선 좀 물음표가 붙는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부라도 반등이 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매우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힘내시고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손실 최소화하시고 만회하는 그런 결과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어떤 의미 있는 가격 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